삑 소리와 함께 4,500원이라는 기계적인 음성이 들리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봉투가 필요한지 묻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이며 나이는 58세로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은 우리 주변의 은퇴한 아저씨와 다를 바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코드 스캐너를 쥐고 있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기계를 만졌습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니 꼭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김철수 씨의 통장에 찍히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생산직의 왕이라는 뜻의 킹산직이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대기업 부럽지 않은 고연봉을 받으며 정년까지 철밥통이 보장되던 그곳은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제국의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그들에게 성벽이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귀족이었지만 왕국에서 나온 지 고작 2년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많던 퇴직금 3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으며 왜 그는 지금 최저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취객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퇴직 후 사업에 실패한 아저씨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2년 뒤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예정된 재앙입니다. 지금 울산의 공장 부지 안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생존을 건 사투입니다. 한쪽에는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며 머리띠를 두른 인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2억 5천만 원짜리 로봇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계상이 위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그 전쟁의 끝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는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깊은 붕괴와 킹산직이라 불리던 이들의 몰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가 통째로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흔히 현대차 생산직을 욕하면서도 내심 부러워했던 그 시절의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사 몇 개 조이면서 연봉 1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의 기적이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단순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상위 5% 안에 드는 이 직업은 달콤한 사탕처럼 보였지만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특수 숙련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특정 집단 안에서만 가치를 발휘하고 밖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뒷바퀴의 볼트만 조여온 장인이 있다면 그는 공장 안에서는 누구도 대체 못할 신입니다. 하지만 그가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 사회로 나오는 순간 그 볼트 조이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높은 연봉을 줄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의 고연봉을 지탱해주던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며 그 가치는 냉정하게도 0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1억 원은 사실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쳐준 보호막의 비용이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위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재작년에 정년 퇴직하신 박 반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의 꽃다발과 함께 회사에서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쳐 목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박 반장님은 술자리에서 이제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으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 통장에 꽂히자 처음 6개월 동안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신형 제네시스를 뽑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매달 들어오던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이 끊긴 현실이 다가왔고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급해진 박 반장님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평생 공장에서 시키는 일만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코딩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그가 결국 눈을 돌린 곳은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자영업의 세계였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만만해 보이는 치킨집이나 카페 중 박 반장님은 울산 번화가의 목 좋은 곳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권리금까지 지불하자 통장에 있던 3억 원 중 2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의 회식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자영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과 비싼 배달비, 그리고 폭등하는 닭값 속에서 박 반장님은 하루 종일 닭을 튀기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주변 건물마다 들어선 경쟁 치킨집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했으나 정산 결과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쌓였고 결국 버티다 못한 그는 권리금조차 건지지 못한 채 가게를 헐값에 넘겼습니다. 3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이 단일 년 6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70%에 육박하며 베이비 부머의 은퇴 자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 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최저 시급 일자리뿐입니다. 연봉 1억 원의 귀족에서 월 180만 원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데에는 자영업 실패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점은 박 반장님의 실패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이 재앙의 씨앗은 사실 7년 전인 2017년 여름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도대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현대차 경영진은 이제 더 이상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현대차 노조원 5만 명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65.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며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명분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었으나 무려 24일 동안 공장 라인이 올스톱되면서 하루 3,700대의 생산량이 연기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하여 24일 동안 만들지 못한 자동차가 8만 9천 대에 달했고 손실액은 자그마치 1조 8,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조 8,900억 원은 당시 최신형 소나타 7만 대를 바다에 갖다 버린 것과 같으며 매일 78억 원씩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결국 회사는 무릎을 꿇고 기본급 인상과 주식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노조원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양재동 본사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경영진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 파업을 하지 않는 공장을 만들면 된다는 섬뜩한 제안을 던졌고 그것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주말 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파업으로 공장을 멈추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이 탈인 간화를 결심한 결정적 순간은 1조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지불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대차는 매년 6천억 원씩 5년 동안 3조 원이라는 거액을 로봇 기술 개발에 미친 듯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당시 50대에 불과했던 공장 로봇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대로 늘어났고 인간의 자리를 야금야금 대체했습니다. 노조가 400만 원을 더 받겠다고 라인을 세웠던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대체할 거대한 괴물을 깨운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경영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연봉 1억 원의 인간 김철수 씨가 있으며 5년 고용 시 연봉과 복지비를 합친 총 유지비는 약 14억 원에 달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자녀 학자금과 명절 떡값까지 포함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간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른쪽에는 로봇 아틀라스가 있으며 초기 구매 비용 2억 원에 유지비를 합쳐도 5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억 5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뿐입니다. 14억 원대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싸움에서 비용 차이는 무려 5.6배에 달하며 경영적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생산성인데 인간은 8시간 노동 중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인간 김철수 씨는 하루 8시간 일하며 밥 먹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로봇은 1년 365일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1.5%의 불량률을 낼 때 로봇은 0.2%라는 초정밀 생산성을 보여주며 인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직원이 1년에 자동차 44대를 만들 때 미국 엘라베마 공장 직원은 88대를 만든다는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똑같은 현대차 직원인데 울산 직원은 미국 직원의 절반밖에 일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세계 꼴찌인데 연봉은 1등인 구조는 경영학적으로 파산 직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14억 원의 고비용 인간보다 2억 5천만 원의 효율적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이미 7년 전부터 울산 공장과의 손절 준비를 끝냈으며 그 결정적인 증거는 태평양 건너 미국 공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필 미국 조지아주를 선택했는지는 단순히 땅값이 싸거나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숨통을 조일 치밀한 덫 때문입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일할 권리법이라 불리는 강력한 법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파업 청정 구역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순간 울산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회사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인질이었던 물량 공급권이 사라집니다. 만약 울산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라인을 세우면 회사는 즉시 물량을 조지아나 아산 공장으로 돌려 24시간 가동하며 대응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노조 앞에 쩔쩔맸지만 이제는 울산 공장 자체가 고립된 인질이 되어버리는 전례 없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현대차가 울산에 3조 원을 투자할 때 아산과 해외 공장에는 8조 원 넘는 거액을 쏟아부으며 자본의 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오닉 6이나 제네시스 같은 최첨단 신차 배정에서도 울산은 밀려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을 울산의 자연사 전략이라 부릅니다. 굳이 시끄럽게 해고하지 않아도 낡은 모델만 남겨두고 투자를 끊어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에 울산 공장은 요양병원이 되어갑니다. 울산 공장이 서서히 늙어가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틀라스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산업용 암살자로 진화했습니다. 아틀라스의 무서운 스펙 중 첫째는 이족 보행으로 사람이 다니던 계단과 통로를 아무런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로봇처럼 공장 바닥을 뜯어 고칠 필요가 없으니 인간을 로봇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초인적 내구성과 정밀도로 고열과 가스가 가득한 지옥 같은 작업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24시간 내내 용접을 수행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피곤해서 실수하거나 금요일 오후라고 대충 일하는 인간의 감정적 변수가 로봇에게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틀라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집단 지성으로 로봇 한 대가 용접 기술을 배우면 전 세계 만 대의 로봇에게 그 데이터가 즉시 공유됩니다. 신입 사원 한 명을 베테랑으로 키우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인간과 달리 로봇은 단 1초 만에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을 때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 로봇들이 매년 수조 원의 인건비를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지를 가두어둘 감옥도 완성되었고 그들을 대체할 간수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2026년부터 시작될 피바람 부는 실행뿐입니다.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일들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타임라인입니다.
2026년 6월에 현대차 사내 게시판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전문가 과정을 모집한다는 아주 평범한 공고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이수자에게 인사, 고과 혜택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이를 비웃습니다. 퇴근하고 소주나 마시러 가자며 노조 5만 명이 버티고 있는데 회사가 감히 우리를 어쩌겠느냐는 안일함이 공장 전체를 지배합니다. 전체 생산직 3만 명 중 고작 1%인 300명만이 그 교육에 신청했으며 나머지 9만 9%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8년 1월이 되면 조지아 공장과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 5,000대가 전면 배치되며 증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조지아 공장의 불량률 0%와 울산 공장의 파업 손실을 대비시킨 잔인한 데이터 성적표를 노조 협상 테이블에 던집니다. 경영진은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고 성과급을 줄 수 없으니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울산 공장의 물량을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결국 2030년 3월에 대규모 희망퇴직이 실시되는데 회사는 단순 조립공은 내보내고 오직 로봇을 다룰 줄 아는 관리자만 남깁니다. 4년 전 비웃음을 사며 교육을 받았던 그 1%의 300명은 이제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로봇 매니저로 승진하게 됩니다. 반면 변화를 외면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나머지 사람들은 차가운 퇴직금 봉투 하나만을 들고 정든 공장 정문을 쓸쓸히 나서야 합니다. 이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변화 앞에 서 있는 세 가지 인간 유형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조형으로 위험이 닥쳐도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 없을 거라 믿는 가장 위험한 부류이며 이들은 100% 도태됩니다. 두 번째는 전사형으로 기계를 때려 부수자며 끝까지 투쟁하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기계와 싸워 이긴 인간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형이며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자신은 로봇을 고치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현명한 부류입니다. 지금 당장 가십거리 영상을 볼 시간에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 분석을 검색하고 자신의 직업적 유전자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 조립공에서 기술 관리자로 자신의 직업적 DNA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뒤 여러분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김철수 씨가 월 180만 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된 이유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실함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나사를 조였지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대기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14억 원대 2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냉혹한 숫자 싸움에서 인간은 가성비로 이길 수 없습니다. 로봇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성비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딱 2년뿐이니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2028년 아틀라스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은 쫓겨나는 구식 인간이 될 것인지 로봇을 지휘하는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는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소중한 인생을 위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 전해드린 생존의 힌트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시작된 사무직의 멸종과 인공지능이 당신의 책상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위 1%의 지성을 가진 분들이라 확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만이 다가올 2030년의 주인공이 되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로봇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지는 오직 인간인 여러분의 창의성과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장 담벼락 밖의 세상은 차갑고 냉정하니 지금 가진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진화의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의 로봇이 아닌 여러분이 주인공인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식은 힘이며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유익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콘텐츠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한 대한민국 제조업 붕괴의 진실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